안녕하세요. 화국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표값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산점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전체적인 중심적인 경향,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자,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이야기하죠. 자, 대표값의 종류를 크게 뭐라고 한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별량의 총합, 자, 주어진 자료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 몇 개인지로 나누는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자, 우리가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평균을 내죠. 점수의 평균. 자, 예를 들면 A라는 과목은 95점이다. 자, B라는 과목은 90점이다. C라는 과목은 85점이다. 라고 했을 때의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자, 주어진 점수, 그것이 별량이에요. 별량. 그 별량을 모두 더하고 자, 그다음에 이 별량의 개수, 즉 나의 점수는 총 세 가지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다 더한 다음 몇 개인지로 나눈다. 그럼 3분의 270이기 때문에 나눠보시면 평균이 90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 전체 총합을 몇 개인지 개수로 나누는 값입니다. 자,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값인 거죠. 가운데 있는 값. 자, 그래서 별량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별량이 홀수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3, 4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주어졌다. 그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서 중앙에 한가운데 있는 이 값을 뭐라고 합니까? 중앙값. 자, 이럴 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짝수계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 4, 5 이렇게 짝수인 거죠. 그러면 가운데 여기 있는 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한 가운데에 있는 값이 두 개를 잡고 자, 가운데 두 값은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잡고 나서 그것을 무엇을 구한다? 평균. 그러니까 평균은 두 값이니까 3과 4를 더해서 2로 나눈 3.5. 3과 4의 가운데 있는 수, 그 값을 얼마? 3.5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가운데 것, 짝수일 때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가운데 두 개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값의 평균값, 그래서 정말 가운데 건 뭘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별량에 포함될 수도 있고, 주어진 별량에 없는 값일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최빈값은 빈도수, 많이 나온 값이라는 뜻입니다. 최빈값, 많이 나온 값. 그래서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은 무엇일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최빈값, 빈도가 많은 것, 이거죠. 그래서 별량이 만약에 1, 2, 3, 4, 5, 6처럼 각각이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예를 들면 1, 1, 2, 2, 3, 3, 뭐 4, 4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최빈값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몰려서 나온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별량이 1, 2, 2, 3, 3 이렇게 두 번 나온 숫자가 같은 빈도수로 많이 나온 게 숫자가 지금 두 개죠. 2와 3으로. 이런 경우에 최빈값은 2, 3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는 뭐 1, 2, 3, 3, 3, 3, 뭐 5 이렇게 있다. 그럼 최빈값은 뭐예요? 3인 거죠. 이렇게.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나왔다. 그러면 최빈값은 없는 거고 빈도수 높은 게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개인 거죠.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그래서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표값을 보자. 대표할 수 있는 값. 자료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은 크게 뭐라고 얘기한다?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우리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포도, 이게 흩어져 있다는 얘기요. 흩어져 있다. 흩어진 정도. 그래서 산포도라고 하는 것에는 편차와 분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뭐라고 한다? 산포도, 흩어진 정도. 자, 편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편차. 예를 들면 우리 반의 이번에 수학 평균은 자, 우리 반 전체 평균이 80이었다. 그런데 나의 점수, 그럼 나의 점수가 지금 상황에서의 별량의 역할이 되겠죠. 그 나의 점수는 90점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때의 편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의 차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때, 주가 되는 것은 나의 점수. 그러니까 나의 별량 90점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다? 나. 그래서 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별량이 얼마? 10점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10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별량에서 무엇을 빼는 거다? 평균을 뺀다. 이때 별량, 내가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런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일까? 항상 0일 수밖에 없죠. 그런 편차들이 많고 적고, 예를 들면 어떤 점수는 90점이었고, 평균이 80인데 어떤 거는 70점이었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90점과 70점의 평균이 얼마예요? 80점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90점인 경우에는 편차가 10이고, 70점인 경우는 편차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10을 더하면 얼마예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게 점점 커질수록 평균에서는 가깝다 멀다? 멀리 떨어져 있겠죠. 예를 들어 평균이 80인데 내가 81점이야. 그럼 평균하고 1점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내가 점수가 90이야. 그럼 평균하고 10점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건 편차가 크고 가까이 있을수록 편차는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편차는 절대값을 가지고 즉 79점이든 81점이든 편차는 1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요대로 외우시면 돼요. 요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분산이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위에서 다루었던 거 평균과 얼마 차이가 날까?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죠. 그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얘는 10점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점이다. 그럼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00점. 얘 제곱하면 얼마예요? 100점. 그것을 무엇으로 나눈다?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별량이 몇 개 있는지로 나눕니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자,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가깝다 멀다? 먼 거죠. 왜냐하면 편차 자체가 평균과의 차이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크면 클수록 멀고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 있다,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질문에서 다음 중 고르게 분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시험 성적이 고르게 분포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평균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깝다는 뜻이므로 분산이 작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점이야.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이 뭐 79점, 80점, 81점 이러면 분산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르게 분포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고르게를 예를 들어서 80점인데 어떤 친구는 10점이고 나는 뭐 50점이고 몇 점이고 100점이고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저기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경우에는 평균에 가깝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고르게 분포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고르게가 다양하게 다 있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고르게 분포했다는 건 평균에 가깝다.
평균 점수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 평균에 몰려 있어. 이것이 고르게 분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에요. 분산이 예를 들어 100이다. 분산을 구했어? 근데 100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100인 거죠. 그래서 10. 그래서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을 우리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대표값은 뭐가 있었습니까? 평균, 최빈값, 중앙값. 삼포도에 있는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는 건 편차, 분산,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 그래서 표준 편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산점도하고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진 정도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럼 그림인 거니까. 자, 그래서 별량 XY의 순서상 XY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죠. 그게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그래서 만약에 순서상이 1,2다. 그러면 1,2 이렇게 찍고 얘가 뭐 2,4다. 그럼 2,4 이렇게 찍어서 점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이 뭐다?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자, 그러면 상관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있나 없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상관관계는.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크게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관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관관계는 두 별량 XY 사이에 X가 증가해. 증감에 따라서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경향이 보여.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보여. 이럴 때에는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의 양의 상관관계는 X가 증감에 따라 Y도 대체로 증가할 때, X가 증감에 따라 Y가 증가.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경향성이 뚜렷할 때, 그럴 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이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X가 증감에 따라 Y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질 때, 그리고 여기에 몰려 있을 때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자,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대체로 무엇한다? 감소.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음의 상관관계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성을 갖고 거기에 몰려 있을 때, 삼점도를 그렸을 때 몰려 있다. 그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별량 XY 사이에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막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다. 얘는 요렇게 몰려 있다. 얘는 세로로 요렇게 몰려 있다. 이런 거는 관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여기에 몰려 있거나 음의 상관관계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거나 이런 것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의 상관관계에서 자, 요 경향에 점점 붙어 있다.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 그 상관관계는 더 강하다. 상관관계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퍼져 있다라고 하면 퍼지면 퍼질수록 조금 상관관계는 약하다. 자, 이게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다? 폭은 좁으면 상관관계가 강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